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이 전국에 넘쳐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아서 이용객이 거의 없는가 하면 강원 인제군 소양강 둔치에 설치된 메를린 멀루산 같이 정체성이 모호한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혐오스럽다, 흉물스럽다는 민원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다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잊히거나 관리에 손길이 닿지 않는 탓에 애물이 된 조형물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월세살이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돈으로 집을 꾸민 뒤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월세방을 넘기는 이른바 월세 권리금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끼리 시설과 비품 비용 등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권리금이 월세방으로 퍼진 셈인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월세 권리금은 월세살이가 월세살이에게 피를 뽑는 셈으로 결국 주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주요 채팅 앱에서 광범위한 온라인 청소년 성착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성착취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성매수를 시도하거나 음란 채팅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월부터 8월 석 달간 200여 개의 채팅 앱상의 대화를 분석해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성매수 제한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같이 술 먹고 놀자는 등 향후 성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인 권유는 물론 음란 채팅도 상당했다는데요. 이처럼 성착취가 만연해 있지만 보호장치가 있는 앱은 드물었는데 앱 내 성매매 경고 문구가 뜨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요즘 주말이면 주요 국립공원마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을 골라다니는 등산객들과 이들을 단속하는 국립공원 직원들의 숨바꼭질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샛길 출입은 불법 행위입니다. 탐방로 이외 지역을 마구잡이로 지나다니면 야생동물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족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대가 사고 지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없다는데요. 하지만 일부 등산객들은 탐방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럽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 위반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 지을 수 있는 사고 부담금은 최고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 규칙상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최고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을 배상하면 되고 나머지는 운전자의 보험사가 담보 한도 내에서 전부 보상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데 비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경제적인 페널티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9년 만에 평양 원정을 떠나면서 이번 원정의 12번째 선수인 붉은 악마도 함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 치르는 H조의 다른 팀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축구협회는 방북 경로와 선수단 비자 문제, 그리고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방북 수용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붉은 악마의 평양행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감은 버리지 않았다는데요. 그나마 이번 평양 원정은 TV 생중계가 유력한데 중계권자인 코리아풀이 북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성사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이 중환자 치료를 위한 불법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처럼 중환자실을 둘 수 있지만 현행법상 집중치료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사망한 환자 2명 모두 해당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이라 이름 붙인 곳에 있었다는데요. 김포 요양병원이 간호사 인력 배치와 시설 점검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환자실 대신에 법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집중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